예, 지금 시간이 2019년 1월 24일,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전 10시 17분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자, 볼까요? 후딱후딱 끝낼게요. 자, 월봉은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뮬레이션 되는 시간 동안만 잠시 기다려 볼게요. 예, 시가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니까 예,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봉 먼저 할게요. 아직 시뮬레이션 안 됐으니까 일봉. 자, 저항은 여기 있고 지지는 여기 있어요. 예. 자, 저항의 위치는 3636불, 지지의 위치는 3593불이죠. 어제 전날에 어제 기준으로 전날에 고가를 넘지 못하고 운봉으로 끝났어요. 이게 별로 안 좋죠. 예. 전고점을 못 넘었어. 왜냐면 위에 저항이 있었거든요. T4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아직 최고가 모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최고가 모드로 가기 전에 3636불의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을 못 넘으면 어제 고점도 못 넘고 어제 고점을 넘지 못하면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휩소가 나요. 현재 T5 저항의 위치는 3636인데요. 3636의 위치는 어제 고점보다 낮아요. 따라서 어제 고점을 넘지 않으려는 의도는 포함이 됐고요. 오늘 지지는 3593에 있는데 어제 저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어제 저점은 지킬 의사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면 어제 고점을 넘지 못하고 어제 저점을 붕괴하게 되면 예, 고가 투자 신비도도 내려가고 저가 투자 신비도도 내려가요. 그러면 하락 주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안 좋아 보여요. 좋지 않아 보인다고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주봉의 고점이 예, 이번 주에 고점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지금에 만들어진 주봉의 형태는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고 있어요. 따라서 고점과 저점만을 봤을 때는 하락에 유리한 형태를 만들고 있는 거죠. 단 아직은 양봉이에요. 예, 따라서 이게 양봉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하락하기 위해 만들어진 봉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그죠? 하락하기 위해 만든 봉이라고요. 고점 낮추고 저점 낮추니까. 그런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게 내려가면서 지금 3,500불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다시 가게 되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지지는 밑으로 밀리고 저항은 계속 내려오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무조건 주봉이 양봉으로 돌아선 뒤에 전략을 세우셔야 되니까 이 상태면 일단 오늘은 매매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날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원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예, 월봉은 의미 없고요. 예, 주봉은 그냥 떠 있어요. 달러랑 달리 원화 차트는 예, 지지도 안 찍었고 저항도 안 찍었어요. 그리고 현재 음봉입니다. 안 좋은 거죠. 저렇게 가고 있다라는 건 참 안 좋은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일봉. 어제 세미나 때 생각나시죠? 머릿속에 잘 더듬어 보세요. 자기 전에 우리가 12시 정도 됐을 때,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바닥에서의 양봉이 있고, 그 양봉이 아래 꼬리를 가지고 있을 때, 지지의 위치를 확인한다. 예? 지지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지지의 위치가 시가보다 낮거든? 시가가 지지가 아니라 지지가 지지다죠. 다시. 하락 추세에서 위에서 T차트 저항에 누를 때, 예, 바닥에서 양봉이 나오면, 시가가 아랫꼬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아랫꼬리가 충분히 길거든 지지의 위치가 저가보다 높고 시가보다 낮으면 지지를 활용하고 그죠? 지지가 저가보다 높고 시가보다 높으면 시가를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자잖아요. 지지가 시가보다 낮아요. 그래서 저렇게 시가 밑까지 내려오게 되는 그런 형태예요. 실제로 396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저게 어제 세미나 할 때 보여줬으면 반응이 꽤 좋았을 텐데, 예, 잠자고 난 뒤에 벌어진 일이라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겠네요. 자, 저항의 위치는 4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지지의 위치는 396만 원 정도인데, 어제 저가가 396만 원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가를 지킬 수 있다라고 쉽게 단언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저항의 위치로 봤을 때는 어제 고가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고가는 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어제의 저점은 재붕괴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따라서 어찌됐든 오늘은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엔 불안하다예요. 그러면 오늘이 목요일인데 오늘 만약에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저점이 나와야 되는 시간 대비 조금 이제 늦어진 거예요. 이제는 올라야 되는 시점인데 여기서 내려간다라는 거는 남은 시간이 금, 토, 일, 3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락으로 끝나게 되면 일봉은 모든 지지를 다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고 주봉은 전저점이 이미 붕괴됐고 전고점을 넘지 못했고 예, 남아있는 시간이 3일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다시 하락이 오면 되돌림을 갖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봉은 윗꼬리를 만든 상태고 예,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점을 붕괴했거든요. 그래서 누른다고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회피하시면서 양봉으로 되돌리는지 아니면 음봉으로 전환돼서 완전히 어제 저점 깨고 무너지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번 주는 아예 드랍하시고요. 이번 주에 양봉으로 완전히 돌아서면 지금 지지가 P3 지지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P4 지지가 올라올 거니까 그 P4 지지의 위치가 꽤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양봉이 꽤 강하게 나야만 다음 주에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더. 이더는 양봉 시가 전략 외에 없죠. 끝. 원화. 예, 동일하게 양봉 시가 전략. 그러니까 양봉 밑으로 시가 밑으로 내려온 뒤에 그 다음에 일봉에서 양봉이 뜨는 걸 확인하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주봉은 아직 지지적 아무 쪽도 안 찍은 것 같고요. 일봉은 가두리 쳤어요. 눈에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래하기 무지 힘든 구조예요. 가두리를 이미 쳤기 때문에 무지 안 좋다. 이거는 움직일 폭도 없고 예. 지금 주봉은 애매하게 지지를 찍은 상태고
찍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찍었다고 할 수도 없는 구조예요. 원화의 경우. 자, 요 월봉의 구조 이제 이해되세요? 이더리움 원화 차트에서 이거 이해되시냐고요? 이 구조는 바닥에서의 양봉이고, 그죠? P3 지지의 위치가 시가보다 높아요. 시가보다 높은데 지금 상태에서의 양봉의 아랫꼬리가 충분히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3 지지와 그 다음에 양봉의 시가를 비교했을 때 P3 지지가 높으면 양봉의 시가를 매수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 말 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 지지의 위치를 확인한다. 아랫꼬리 여부를 확인한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가와 지지의 높이를 비교한 뒤에 낮은 걸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무조건 시가 아래에서 매수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 위는 다 드랍. 리플. 자, 일봉이 갇혔어요. 예, 보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예, 일봉 차트를 알트들은 다 가둬버렸어요. 가둬버려서 이런 상태면 사실은 저점을 깨기가 훨씬 유리해요. 물론 돈의 위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해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는 사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못 찾아요. 예,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으로 들어 올리는 거는 찾을 수 없는 거죠. 다만 지금의 봉은 일봉은 전봉의 저점을 깨기 쉽게 만들어 놨고 전봉의 고점은 넘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는 거고요. 문제는 일봉이 저렇게 돼도 주봉이랑 월봉의 상황이 좋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아직 주봉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죠. 물론 월봉은 이제 감아 올려도 상관없을 정도의 좋은 구조지만 예, 주봉이 언제 스타트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리플 원화. 리플은 371원이 예, 지지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7원 위 371원 밑에가 매수 공간이고요. 주봉으로 따졌을 때는 346원이죠. 지지가. 346원 아래로만 가능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346원보다 낮고 317원보다 큰 그 사이 공간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죠. 자, 일봉은 위는 닫았고 아래는 얼마야? 예, 351원 밑이에요. 그러니까 난 미치도록 사고 싶다 그러면 351원 밑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주봉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346원 밑을 활용하시면 되고 내가 월봉을 믿고 한바탕 해보겠다 그러면 지금 매수해도 상관없는데 316원 가면 손절하셔야 돼요. 예. 비트코인 캐시. 자, 월봉은 아무 의미 없고요. 주봉은 계속 저항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예, 이건 매수가는 오지 않고 계속 저항을 들고 있는데 리플처럼 지지 밑에서 반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 공간은 있지만 올라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 반면 주봉은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가치만 생기지 매수 가치가 생기질 않아요. 예, 어제 올렸지만 올린 것만큼 또 되돌림을 주고 있죠. 일봉은 위가 열렸어요. 예, 일봉은 위가 열렸고 매수한다 그러면 예, 14만 3천원 14만 3천원 아래를 공략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목표가가 14만 7천원이니까 14만 3천원에서 14만 7천원이면 한 4천원? 4천원 정도 수익이 목표가 되니까요. 4천원 먹자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기회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적어도 매수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내려줘야 12만 한 7천원대 밑으로 내려줘야 이게 거래를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수익의 규모가 생기는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없는 상황이라서 신중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오스 월봉은 아무 의미 없고요. 주봉도 끼어 있는 것 같고 일봉도 끼어 있어요. 일봉은 저점도 깨기 쉽고 고점도 깨기 쉽고 그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일봉은 아무데나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게 시뮬레이션이 돼야 원래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더디네요. 자, 원화 볼게요. 역시 저항 맞고 떨어진 상태고요. 이게 지금 주봉이 지지 저항을 닿은 건지 안 닿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 됐다. 자, 이오스 원화인데 저항은 닿았고 지지는 안 닿았죠. 똑같이 주봉도 저항은 닿았고 지지는 안 닿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그냥 계속 저항만 닿았다가 조정이 오는 그런 형태고요. 일봉은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발달됐는데 둘 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어제의 변동폭이 너무 작아서 흐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 2756원 정도가 지금 저항이니까 오른다고 해도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라이트코인 월봉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는데 지지까지 안 갔죠. 주봉 시뮬레이션을 봤으면 좋겠는데 일봉은 어제 저점 지킬 생각 없어요. 어제 저점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건 매수한다 그러면 대충 한 3만 1,000원? 3만 1,500원 정도. 3만 1,500원? 예. 이거 시뮬레이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주봉을 보고 싶은데 주봉이 명확하게 안 보이네요. 시뮬레이션이 안 돼서. 원화로 넘어갈게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원화는 금세금세 되는데. 자, 원화는 지금 계속 저항받고 하락 중이죠. 매수가는 27,900원대고, 지금 주봉을 보면 지지 안 찍었고 저항 안 찍었고 허공에 떠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대충 34,800원이니까요. 혹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34,800원 아래를 공략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는 여기 32,790원 여기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4,800원에 매수했는데 잘못되면 그 다음 물탈자리는 32,790원 아래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도 밀리면 그 다음에는 28,000원대에서 물을 타야 돼요. 만약에 매매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 가장 문제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자리를 못 잡았어요. 비트코인이 자리를 못 잡으니까 알트들이 분위기가 좋아도 비트코인이 찬물을 확 껴는 거죠. 그러면 알트들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비트코인 분위기에 휩싸여서 주저앉아 버리는 상황. 그런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이제 남은 거래일이 24, 25, 26, 27, 28, 29, 30, 31, 8거래일 남았어요. 8거래일 동안
원화로 420만원이요. 원화 기준으로 420만원 위로 올라가면 420만원이었나요? 아니구나. 420만원이 아니라 여기 450만원까지는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8거래일 동안 450만원이니까 한 50만원 조금 넘게잖아요. 그럼 한 15% 정도? 예, 15% 정도 상승이 오면 이제 다음 달은 어쨌든 하락장 아니지만 반등하려는 의지가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진짜 이대로 마감하면요. 이번 달 종가? 이번 달 종가에서 소폭 높은 부분에 다음 달 저항이 다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제 메리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점점 월봉의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아지려면 월봉이 양봉으로 확실하게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봉이 상승으로 돌기 전에 주봉이 상승으로 먼저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의 흐름에 일희일비할 게 없이 주봉이 완전하게 양봉으로 돌거나 아니면 월봉이 완전하게 양봉으로 돌거나 도는 모습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신 뒤에야 이게 올라가려는 힘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아직은 그런 흐름들이 전혀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2% 3% 오르는 걸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10% 오르는 거 이런 것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상승은 꾸준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멋있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10% 올랐다가 그렇게 장대 양봉으로 오르고 나면 그 다음날 아무것도 없죠, 아래에. 그러면 그대로 다시 메꿔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호재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호재가 떠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런 호재로 시장을 바꿔놓으면 돈에 의해서 차분하게 차트를 이렇게 일주일씩 바꿔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눈에 안 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대로 다음 달을 맞이하게 되면 다음 달 역시 우울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